민주당의 한 최고위원께서 왜 졌어요? 그랬더니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탓이래요. 네.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줬다. 언론 탓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위원이 김종인 최고위원이 한 방송사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야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부라면 민주당이 사태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저는 처음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어. 이 말 제외하고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그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철이의 정치쇼. 말씀드린 대로 선거 분석과 전국 전망하는 특집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용인대의 최창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 쓴소리. 아이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쓴소리 너무 많이 하면 방송에서 잘 안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러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네. 업이에요, 업.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요즘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 정도 격차 예상하셨어요? 저는 한 10% 초반 정도. 아, 네. 일단 두 자리는 두 두 자리는 자리인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 뭐 박빙으로 한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박빙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무슨 제가 엄청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도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민심이라는 게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주변의 네. 사람들. 촉이 좋으시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학생들 반응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네. 학생들 이상하게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서울의 주소, 저는 이제 용인대학교니까 경기도잖아요. 근데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을 손 들어보니까 이제 화면 안에서 리얼타임으로 하니까 손을 드는데 물어보니까 다 사전투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했다는 게 그냥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얘들이 국민의힘 찍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10% 12, 3% 정도, 2, 3% 정도 포인트 차.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사실 장성철 소장은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맞췄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17% 격차 얘기했거든요. 네. 서울은 거의 지금 18%포인트잖아요. 이 정도 맞힌 거예요. 그러네요. 거의 정확히 맞죠. 저는 잘 틀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쪽집게시네요, 완전히. 네.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요? 저는 이철이 소장님과 방송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최창렬 교수님과도 한 1년 정도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두 분 스승님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아, 생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또 이 청출어람인데요, 완전히. 청출어람 총호수 냉철어람 냉호수네. 아니 진짜 그 두 분 방송하시고 평론하시고 분석하시는 게 전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고 귀 기울여 듣고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얼굴 빨개져야 돼. 아까 저 개면적인데 이거. 칭찬 제가 세게 써야 되는 건데. LH 건이 크긴 컸어요, 그죠?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LH 건이 이제 마지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 네. 저는 재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차근차근 벌어왔던 것 같아요. 매를 벌었다. 네, 매를 벌었고 민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난 뭐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후보자들 야당 물론 야당도 계속 발목길을 일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야당만 비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야당을 배제한 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우고 합의제 정치 같은 것을 도외시한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고 특히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도 사의를 받아들였어요. 빨리 경질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LH 물론 굉장히 컸고요. 중요한 거는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거거든요. 네. 전혀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분노로 나타난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아서 넘어진 거군요, 가다가. 지난 총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거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저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 민심이 반응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보태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제가 다 적어온 거를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참 이게 하면서도 이거 난감하네. 나 뭔 얘기하지? 노트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만과 교만한 그러한 모습에 국민들께서 한번 경고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탓이다라는 생각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께서 왜 졌어요? 그랬더니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탓이래요.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줬다. 언론 탓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위원이 김종인 최고위원이 한 방송사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야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부라면 민주당이 사태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졌다. 네. 근데 뭐 갑자기 언론이 태도를 바꾼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뭐 박형준 그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 여러 가지 뭐 내곡동땅 LCT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왜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고 검증도 안 해줬냐. 이것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제 그 여론을 또 청취했어요. 나름 취재를 또 여러 가지 주변에 20대, 30대 이렇게 제 친구들 뭐 기자들이 이렇게 의외였던 게 30대 여성 제 가족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지형이 너무 불리했다 진보에.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진보적 성향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수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 분석한다. 이런 면이 좀 설령 있다 손 치였더라도 이렇게 언론 지형이 불편했다라고 해서 졌다라는 식으로 분석한다면 이건 전형적 오독이다. 민심을 잘못 읽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결이 되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겼을 때는 그럼 언론이 도와줘서 이긴 거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얘기를 그런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자기를 향하는 얘기죠. 자기를 향하는 되게 실망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참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총선 끝나고 아마 두 분도 비슷한 평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이겨서 이거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독이 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180석이라는 게 물론 이제 173석인가 2석이었는데 민주당만은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합쳐서 180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헌선이란 말이에요. 개헌 제적의원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부 진영에 갇히고 내부 진영 논리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법안 통과시키고 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오만해졌던 거예요. 오만하려 했던 건 아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선의가 있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건 무슨 여야다 마찬가지인데 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꾸 상대방은 거의 악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들이 보기엔 대단히 불편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 약간 중도에 속했던 유권자들 그분들은 점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LH가 아까 뭐 재채기도 LH를 한다는데 LH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뭐 분위기가 이른바 바람이잖아요. 바람.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분위기가 너무 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적힌 거 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중간에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막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청와대에 있는 분들과 당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김상조 정책실장 위선적인 모습. 정말 되게 정의롭고 정말 국민의 약자 편에 선 박주민 의원이 저런 일을 했어? 이거는요. 박영선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도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보다 더 심한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됐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주제를 드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5분 선정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2분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2분 우선 선정했습니다. 한 분씩 읽어주실래요? 3,412번부터 읽을까요? 예. 3412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어야 했습니다. 박영선 인물보다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부동산으로 화난 민심도 외면한 뻔한 결과였습니다. 인물보다는 당이 패배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건 우리 2507님 축하드립니다. 결과는 다들 예측하듯이 전 국민이 이유를 다 알 것 같아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거죠. 국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일 거예요. 약자 편이라는 민주당한테 뒤통수 크게 맞은 느낌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지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영원히 그렇죠. 이기고 영원히 지면 그럼요. 안 되니까
좋은데 민주당으로서 가장 뼈아픈 게 저는 20, 30대의 이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 20대, 30대가 과거 이제 저희들 세대 다 우리 비슷한 뭐 조금 제가 많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민주화를 겪은 대학 다닐 때 그런 세대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가치지향적이거나 그런 쪽에 어떤 그 익숙하기보다도 민주화가 됐으니까 당장 실용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뭐 실용적인 가치를 떠나서 너무 힘들잖아요. 집을 마련하는 길은 없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 뛰고 결혼도 어렵고 정말 제가 학교에서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일반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의 그 인식은. 그 상황 속에서 부동산 그렇죠. LH 그렇죠. 아까 우리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박주민 의원, 김상조 의원 얼마나 정의의 사도였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거의 이 정권으로 안 되겠다라는 게 20대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네. 바뀌었어요. 네. 세대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이번에 대단히 뼈아팠고 20대들이 생각보다 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소장님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앵커님 제발 이제 먼저 바로 저한테 좀 먼저 물어봐 주시고 교수님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아들 놈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요. 예.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취직하거나 결혼할 이런 생각도 좀 하나 봐요. 그럼 가끔 버럭 화를 내요. 아니 기성세대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놔서 저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렸냐 임마? 글쎄. 근데 다 똑같아. 막.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사태 이후로 서서히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의사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이게 맞는 나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는 내가 어떻게 집을 사지? 취직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뭐 먹고 살지? 아 이거 너무하네. 이런 분노의 표현이 이번에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엔 소장님을 쳐다보고 질문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민주당이 반등하려면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처음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어. 이 말 제외하고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그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처음 약속했던 그것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네. 그러면은 민심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 제가 다 하실 거 없어요? 제가 적은 걸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두 개를 더 첨언할 수밖에 없는데 취임사 얼마나 멋있었어요. 저는 네. 지금도 그거 떠올리면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끼쳐요. 네.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고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취임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게다가 좀 특히 이제 권력을 잡은 이른바 친문 핵심들 우리가 86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자신들의 그 논리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상대방 정당은 독재 세력이었고 거기에 부합했던 세력이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비난이 깔려 있는 거. 그런 게 처음에 통했는데 이게 이제 이 정책이 잘 유효하게 실행이 잘 되고 그러면 그런 게 맥혀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민주화 이전의 구도로 여전히 이제 보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이 같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악이고 난 선이다라는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들이 중도층을 이반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굉장히 기대했고 저도 사실 뭐 2010년도 10월 29일부터 2017년도 박근혜가 파면될 때까지 한 번도 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촛불 집회를. 그때 롱패딩을 그때 샀는데 추워가지고 네. 나가서 서서 좀 봐야 되니까. 근데 그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뭔가 천착했어야죠.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런 건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런 건 이해는 하는 인정을 하는데 뭔가 너무 기득권화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기득권화돼서 비판받았던 건데 진보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더욱더 상대적으로 또 비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제가 짧게 한마디 좀 길게 하셔도 돼요. 드리면 네. 이번에 최대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손해를 본 사람은 박영선 의원 같아요. 그렇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정치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질 때도 잘 져야 되는데 네. 너무 안 좋게 졌어요. 최선을 다한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반칙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곡동 땅이었어요. 거짓말쟁이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고 나서도 오세훈 후보에게 이렇게 흔쾌하게 축하한다 인정한다는 얘기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과연 경쟁자를 예우하는 모습이냐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그 두 후보 굉장히 둘 다 잘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이긴 사람은 축하를 해주고 싶고 근데 진 김영춘 후보한테 좀 짠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데 가서 김영춘 후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정당이 김영춘 후보에게 패배를 안겨준 거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질 거 알고 간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알고 간 선거였는데 그렇죠. 물론 거기도 뭐 네거티브 공방으로 많이 얼룩져서 비판받을 대목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좀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부산은 뭐 정말 서울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부산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으니까. 네. 두 분이 짠하다고 또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말은 있는데.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실 말씀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번에 후보들 어지간한 사람들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막 던졌어요. 저는 진짜. 저도 뭐 선거 이렇게 전략 짜보고 이런 사람이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철희 의원께서 전략 그 위원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네. 당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왜? 선거 기간 중에.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럼 중간 정도에 좀 이걸 그만 선회해라. 전 당적도 없고요. 저는 상대 없어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냥 아니, 뭐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물어보면 네. 제가 글쎄 그렇게 하면 먹힐까 이런 정도 얘기는 했죠. 네. 그러나 뭐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되게 아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거티브를 했는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대선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때도 네거티브 할 거예요. 봐라 저번에 당신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네거티브 했는데 다 뭐 드러난 뉴스 것도 듣고 없지 다시 않냐. 올게요. 네.